꿈이란 뭔가? 꿈. 한국말로 꿈이지. 꿈을 꾸다. 영어로는 dream이야. 그래서 이탈리아어로는 뭐냐? sogno라 그래. sogno. 그리고 뭐 한자로는 몽자지. 중국어로는 멍이라 그래. 이 단어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어두운 밤 침대에서 잠이 들어. 뭔가 정신이 아득해져 오는 가운데 뭔가 보이는 그 환상, 그게 꿈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잘 때 꾸는 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 이루고 싶은 것, 그런 의미도 들어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고대 재정일치 사회에서 정치적 리더뿐만 아니라 가장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누구였어? 제사장이란 말이야. 샤먼. 그러니까 주술적 의식을 통해서 이제 막,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무당으로 따지면 막 이렇게 막 뛰다가 뭔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신탁을 받고 계시를 받는 거야. 그것이 부족들의 모든 염원이 이루어지고 그 부족이 나아갈 미래를 결정하는 게 바로 꿈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잘 때 꾸는 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고 싶은 거, 궁극적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곳 자체가 꿈이 된 거야. 꿈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느낌이 팍 오지. 이런 깨달음을 지금 가진 사람도 있을 거야. 그게 맞아!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삶에 찌들어서 현실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지라도 항상 마음 한켠에는 꿈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산티아고가 3일간 이렇게 사투를 거쳤는데 결국에는 상어한테 다 뜯겼잖아, 물고기를. 그치만 좌절은 아니다. 패배할 순 있어. 그치만 좌절은 하지 않는다. 인간의 꺾이지 않는 의지를 자면 안 되지, 얘들아. 수능 일주일 남았는데 너네 지금 이렇게 하면은 대학 못 가. 일주일 남았으면 더 집중해서 더 신경 써서 하나라도 더 머릿속에 넣으려고 해야지, 얘들아. 그래, 물론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대학은 그만큼 너희들 인생에서 좀 더 많은 걸 바꿔줄 수 있는 곳이야. 물론 부단히 노력하면 대학을 가지 않고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오히려 더 나은 현장 경험을 얻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너희 선배들, 인생 선배들이 현장에서 얻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보여줄게. 시스템이라는 말 들어봤지? 체계라는 거야. 이 사회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 너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바로 대학이란 말이야. 선생님 꿈이 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꿈? 너네 꿈 말고 내 꿈? 네. 정말 좋은 질문이야. 꿈이란 뭔가? 자, 한번 보자. 꿈. 한국말로 꿈이지. 꿈을 꾸다. 영어로는 dream이야. 선생님 전공이 이탈리아어잖아 또. 모르는 애들 많았지. 선생님 전공이 이탈리아어야. 교환학생도 갔다 왔어. 자, dream이고. 그래서 이탈리아어로는 뭐냐? sogno라 그래. sogno. 이게 어원이 바로 somnium이다. 그리고 뭐 한자로는 몽자지. 중국어로는 멍이라 그래.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또 중국어 전공이었어. 중국어도 해. 이 단어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어두운 밤 침대에서 잠이 들어. 이렇게 뭔가 정신이 아득해져 오는 가운데 뭔가 보이는 그 환상, 그게 꿈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잘 때 꾸는 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 이루고 싶은 것, 그런 의미도 들어있잖아. 여기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태리어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단 말이야. 그게 어디서 왔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고대 재정일치 사회에서 정치적 리더뿐만 아니라 가장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누구였어? 제사장이란 말이야. 샤먼. 그러니까 주술적 의식을 통해서 이제 막,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무당으로 따지면 막 이렇게 막 뛰다가 뭔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신탁을 받고 계시를 받는 거야. 그것이 부족들의 모든 염원이 이루어지고 그 부족이 나아갈 미래를 결정하는 게 바로 꿈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잘 때 꾸는 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고 싶은 거, 궁극적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곳 자체가 꿈이 된 거야. 꿈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느낌이 팍 오지. 이런 깨달음을 지금 가진 사람도 있을 거야. 그게 맞아!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 사람들이야. 꿈이 없는 인생은 선생님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삶에 찌들어서 현실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지라도 항상 마음 한켠에는
꿈이 있어야 된다. 자, 선생님의 꿈을 얘기하기 위해서 선생님 이름부터 다시 소개해 줄게. 너희들도 알겠지만 선생님 이름은 박범기. 한자도 써줄게. 떨칠 범자에 지경 기자를 써서 박범기야. 우리 부모님은 나보고 땅 부자 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대. 경기도 땅 다 네 거다. 뭐 이런 뜻인데 나는 의미를 좀 더 확장하기로 했어. 넓은 땅에 이름을 떨쳐라. 이름을 떨치는, 너 요즘 쓰는 말로는 뭐 이름값 한다는 말 들어봤지? 요새는 뭐 니값을 한다고 하지 않나? 선생님은 니값 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을 했어. 결심을 했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현실 세계, 물질 세계만큼 중요한 또 다른 차원이 있어. 어딜까? 온라인이란 말이야. 응? 매체가 강하고 우리 매체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영감을 얻고 그 온라인 세계의 주역이 된다면 당연히 이름을 떨칠 수 있겠지. 선생님은 그게 꿈이고 그걸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선생님은 올해로 횟수로 10년 차가 된 배우야. 대학로 연극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 시작한 거지. 재밌지? 전혀 다른 인생들이 펼쳐지니까 재밌지. 너희가 지금 살아온 거랑 이게 또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어. 나는 뭐 연기라고는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냥 고등학교 때 동아리, 연극 동아리 했던 그 그냥 패기로 그냥 뭣도 모르고 21살짜리가 연극 오디션을 막 보러 다닌 거야. 그냥 주구장창. 프로필도 그냥 남들 거 훔쳐보고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하고 막 되게 엉성하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 근데 오디션을 하나 붙었네. 초연하는 연극 하나를 붙어버린 거야. 그때부터 선생님이 3개월간 한 1개월 연습하고 3개월간 대학로에서 연극을 했어. 사실 그것도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긴 해. 다들 연기 전공하고 졸업한 선배들,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 뭣도 모르는 천방지축 하나가 연극을 하게 된 거야. 나로서는 당시 내가 달란트가 아예 없지 않구나, 이 길을 하면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연극을 했어. 물론 이제 선배들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뭐 연기를 왜 그렇게 하냐,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지. 내 꿈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영화로 돌아오게 돼. 복학을 하고 일단 졸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단편 영화 오디션을 보기 시작한 거야. 아무래도 학교 다니면서 연극은 병행하기 좀 힘들잖아. 내가 연기 전공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빼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단편 영화의 존재를 알게 된 거지. 그리고 단편 영화 오디션을 막 보러 다녀. 그러다 또 운 좋게 또 하나가 된 거야. 연기를 처음으로 매체 연기를 하는 거야. 내 연기가 쓰레기였던 거야. 그때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나는 재능이 없나? 근데 거기서 보통 사람들은 접을 법도 하잖아. 나는 그렇지 않았어. 다시 꿈으로 돌아와. 내 꿈을 위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숙제가 된 거야, 내 인생에서. 진짜 연기가 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잘할 때까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나는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하다 죽어야겠다. 반드시 이병헌 선배님 같은 배우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물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10년을 하고 아직도 그렇게 뜨지 못했으면 뭐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한테도 앞으로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정말 많을 거야. 너네가 그렇게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막 이렇게 나오는 아웃풋이 없다고 그만해야 된다? 꺼지라 그래! 꿈이잖아, 꿈! 내 꿈이야! 그 사람들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야? 아니란 말이야!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확실히 바라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고 그러면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꿈을 꾸는 이유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표 그 자체인 거야. 꿈을 향해 가는 여정 자체가 우리 인생이란 말이야. 산티아고 얘기 아까 해줬지? 산티아고는 어땠어? 3일 밤낮을 거쳐서 그 사투를 통해서 잡은 그 청새치를 끌고 오면서 다 뺏겼잖아. 근데도 포기하지 않았어. 왜? 꿈이 있었으니까. 꿈이니까. 그게 인생이니까. 그리고 뭐 죽어? 내가 뭐 꿈 못 이룬다고 죽어? 아니거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내 앞가림 하면서 계속 꿈을 향해서 간다면 그 누구도 나를 욕할 자격이 없는 거야. 얘들아, 지금 너희가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잖아. 그리고 뭐 대학에 가도 뭐가 바뀔까 싶잖아. 일단 가면서 꿈을 꿔야 돼. 단순히 공부하고 대학에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꿈을 계속 찾고 꾸고 하면서 가는 거야. 공부, 대학 이런 거는 그냥 그 과정에 있는 어떤 이 계단 같은 걸 뿐이야. 계단을 밟고 가면서 나는 위를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선생님,
선생님은 부모님이 꿈꾸는 거 반대 안 했어요? 부모님의 반대 굉장했지. 우리 아버지는 검찰에 계셨어. 검찰 공무원이셨고 자수성가 하셨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시험 봐서 계속 올라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작가셨어. 글을 쓰셨어. 우리 어머니도 정말 대단하신 게 삼남매를 키우면서 끊임없이 글 공부하시고 글쓰기를 하시고, 애들을 셋을 키운다는 게 사실 요즘 세상에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만 예전 부모님들은 정말 터프하셨다. 셋을 키우면서도 글을 쓰시고 책을 몇 권이나 내신 부모님이야.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드가 엄청나셨겠지. 당신들의 노력으로 자식들을 키우면서 인생을 갖고 왔기 때문에 자식이 험한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셨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집안 분위기도 엄청나게 엄했어. 수사관으로 시작을 하셨잖아. 나는 7살 때부터 취조를 당했어. 어디 갔다가 이제 막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너 뭐 했지? 반드시 뭐 했지? 그러니까 유도신문을 당한 거지. 그렇게까지나 무서운 집안이었고, 그 와중에서 날 버티게 해준 건 꿈이었어.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꿈으로 돌아가는 거야. 꿈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나의 나침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야. 당연히 반대하셨지. 나는 그래도 나름 공부를 해서 외고를 보내셨고 대학도 보내셨고, 그치만 함정은 여기 있었어. 나는 대학을 간 이유가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꿈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야. 대학을 가고 번듯한 직장에서 덜 고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지만, 나한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압박 속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를 보다가 이렇게 조금씩 고개를 쳐들면서 내 인생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지. 왜 이게 중요하냐? 아무도 너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 물론 너희들 모두 다 가정 환경이 다를 수 있어. 누군가는 부모님의 지원을 풍족하게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 자신에게 모든 가족의 미래가 달려있을 정도로 부담을 가진 학생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한 가지는 진짜 반드시 기억해라. 아무도 네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아. 꿈은 내가 꾸는 거고, 내 인생의 내 꿈은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야. 아무도 네 꿈 이뤄줄 수 없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건 너 자신이야.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돼. 현실이랑 타협하는 거 좋아. 타협하면서도 계속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꿈이 중요하다. 군대에 가면서 이러다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힘들었는데, 군대에 TV가 있잖아. 내후반에 잠깐씩 보게 해주고 하잖아. 정말 많이 봤던 게 심야괴담이란 말이야. 그분들이 되게 부러웠어. 심야괴담에 나와서 연기하는 분들. 나는 보면서 그냥 마냥 부러운 거야. 나도 진짜 저런 데 한번 나가보고 싶다. 정말 재밌는 게, 심야괴담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전역하고 실제로 나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계속 꿈을 꾸고 그 방향성으로 계속 가고 싶어 하니까 누군가가 또 나를 찾아주는 순간이 오는 거야. 꿈은 혼자 꾸는 게 아니다, 얘들아. 내가 꾸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고 하면서 그 꿈이 더 단단해질 수가 있다는 걸 선생님은 그때 느꼈어. 심야괴담에도 나오고, 유튜브 많이 보잖아 요새. 선생님 또 유튜브로 정말 재밌게 봤던 게 진용진의 없는 영화였어. 그리고 또 뭐 예상치 못한 필름 이런 데가 있잖아. 정말 재밌게 보던 채널들인데 올해 선생님이 그 두 채널 다 출연을 한 거야. 그 진용진의 없는 영화, 진용진 감독님께서 몇 년 전에 나 전역하고 처음 한 작품도 없는 영화였고, 그런 성취들이 작은 성취일지언정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고,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나를 알아봐주는 순간이 오더라고. 너희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 너희만의 빛을 찾아서 계속 혼자 반짝반짝 빛나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빛을 알아봐주는 순간이 온다. 포기하지 마라, 얘들아. 포기하고 싶어도 잠깐은 포기해도 돼. 그렇지만 다시 재충전을 하고 다시 꿈을 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 처음부터 큰 사람이 어딨어. 우리는 바닥부터 다지고 올라가서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자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얘들아. 계속해서 얘기한다. 포기하지 말자. 우리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야.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어. 지혜롭기만 한 게 아니라 꿈꾸는 사람. 선생님은 감히 현생 인류를 이렇게 다시 정의하고 싶다. 꿈꾸는 사람. 우리는 꿈꾸는 인류가 돼야 돼. 꿈을 꿈으로써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 꿈꾸는 인생 살자, 얘들아. 오늘 수업 끝.